오늘 이슈 요번 주는 염 교수님 이슈가 만만치 않은 게 꽤 많았어요. 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보면 이거 네. 이거 설해마을 사건이 우리나라에 터졌어요. 그죠? 네. 수원에 있는 그 아파트 냉동고에서 네. 참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됐는데 30대 친어머니가 체포됐는데 네. 이게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를 이제 해가지고 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사례를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수원시가 이제 그 전달을 한 거죠. 예. 보고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고. 예. 보건복지부에다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감사원 보고한 거겠죠. 예. 그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출생 분명히 저 병원에서 낳았는데 예.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는 사례를 뽑아가지고 이제 지역별로 하는데 수원시가 딱 나온 거고. 아유, 어떻게? 그런데 그 집으로 갔겠지. 네. 그 여성 30대 엄마한테 가서 당신 저 출생한 거 맞는데 왜 출생 신고 둘이나 안 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현장 조사 거부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들어오는 거 뭐 다 막은 거예요? 막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이거 안 되겠네. 경찰에 수사 의뢰를 뿌린 그렇죠. 그래 수사해야지. 거예요. 수사 의뢰를 하니까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거죠. 네. 뭐 강제 수사니까 그때부터. 네. 그 과정에서 냉동고에서 영아 요만한 어린애 예. 시신 두 구를 발견해갖고 그 시신 나오는 순간 이 여자는 바로 긴급 체포죠. 예. 긴급 체포를 했는데 예. 이 여자는 보니까 지금 이미 아이가 셋이나 있어요. 셋이 때문에요. 그럼 이제 넷째, 다섯째 그 영화예요. 이게. 예. 이제 그런 건데 봤더니 이 여성이 애 낳은 거는 2018년도 11월 달에 한 번 낳고요. 11월에. 넷째가 2018년 11월. 꽤 됐네요. 그다음에 다섯째가 그 1년 뒤에 2019년도 11월. 연년생 형태로 그 애를 낳은 겁니다. 내리 연장. 그러니까 임신 기간만 2년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 피임도 안 하나. 그러니까요. 그 뭐 애가 셋인데. 근데 이제 2018년도 11월에 난 넷째. 예. 2019년도 11월에 난 다섯째. 다 동시에 다. 그 첫 번째 아이는 넷째 아이는 그냥 뭐 병원에서 나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바로 복졸로 살했어요. 그리고 냉동고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1월 달에 2019년도 다섯째 아이 낳았잖아요. 얘는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병원 근처 골목에서 죽였어요. 이게 살인귀지. 병원 근처 골목에서 죽여갖고 자기 집 냉장고에다 갖다가 같이 넣은 겁니다. 이게 이 인간이 이럴 수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애를 어떻게 죽여요? 이건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 처리하고 있거든요. 네. 사건 처리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저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 실질심사에 본인이 그 포기했어요. 포기했다며요. 그 영장 발부됐죠. 당연히 네. 구속될 거니까 뭐 네. 말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설득해가지고 실질심사 포기했다고. 그러면서 나머지 아이들 3명한테도 또 알려져가지고 신상에 지장 처리될까봐 그런 부분도 참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 사건은요. 예. 이 사건은 저는 남편 수사 이거 확실하게 경찰에서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남편 수사 해야 돼요. 염 교수님 남편이 몰랐을까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애를 키워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 11월 달에 넷째 났어. 네. 그 다음에 2019년도 1년 뒤에 정확하게 11월에 또 그것도. 네. 1년 딱딱 1년이에요. 네. 18년도 네. 11월에 넷째. 19년도 11월에 다섯째. 네. 내리 연장 이어서 아이를 낳는데 병원 그것도 두 군데 다 병원 가서 낳는데 네. 이 사실을 남편이 전혀 몰랐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제 사견인데 남편이 몰랐다면 그 두 부분은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미 기존에 아이가 셋이나 있는 데다가 두 아이가 더 태어난 걸로 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금슬이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아이가 수태돼가지고 그 출산할 때까지 남편이 아내의 몸 상태를 모른다는 게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요? 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아니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경찰에서 이 여자는 뭐 어차피 구속이니까요. 구속시켜놓고 유치원 입감시키고 국가원에다가 이제 아마 영아 애들 그 발견된 영아 두고 아마 시신 그 네. 부검할 거예요. 네, 참 네. 고통스럽거든요. 요만한 애 그럼. 데려다 부검하는 거 막 장기가 다 요만해요. 아 정말 그 요만한 어린아이 사건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손수건 같은데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의뢰할 때 심정도 진짜 불편하고요. 네. 부검하시는 분들도 제일 힘들어해요. 근데 그 부검아마 하면 이제 이유는 그걸 거예요. 목졸라 살해했다 보니까 살해 방법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할 거고 그거까지 끝나서 그 아내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아마 이 사건의 관건은 남편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요거에 대한 네. 수사가 집중될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넷째 아이 병원에서 출산했을 때 뭐 출산 사실 확인서라든지 퇴원서 여기 보니까 남편이 서명한 게 있더라고요. 예. 남편 이름이 써 있는데 네. 이제 물론 뭐 남편은 뭐 내가 쓴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친필인지 여부도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남편이 한 번이라도 그 병원에 왔은 적이 있었는지 네. 요런 것까지 아마 이제 경찰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남편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속된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까지 구속이 되면 애를 키울 방법이 없잖아요. 애 3명. 네, 그러니까 아마 죽기 살기로 남편을 보호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뒤집어 쓰고 가겠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이게 예.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만삭이면 배가 이렇게 부르니까 모를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또 가끔씩 보면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배가 많이 안 나와서 모르는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극히 제한적이고요. 그런데 예, 이 두 사람은 그 한 집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부부 생활을 영위했다면 네. 연이 2년 동안 수태와 출산을 겪었다면 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모르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 상식적으로. 네.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정상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애 낳는 일은 여성이 한번 죽었다 사는 일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예. 한번 사망했다 다시 사는 일이 애 낳는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출산의 고통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그 어려운 일, 아내의 목숨이 한번 죽었다 사는 일, 그런 일이 내리 연 2년을 걸쳐서 있었는데 남편이 전혀 몰랐다? 아내가 숨겨서 그걸 몰랐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참 답답해요. 저는 사회적 상식선에서 보면 네. 이걸 연구하는 사람 떠나서 네. 말이 안 돼요. 제 주변에도 이것 때문에 질문 받는 사람 10명이면 10명 다 질문도 말이 되냐 저한테 질문을 하고 10분 다 뭐라냐면 말이 안 된다 다 얘기하고 다 가정 있고 아이 낳아보면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모른다는 이게 말이 되냐 다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는 아이만 있었어도 조금 예. 모르겠어. 그리고 교수님 또 하나는 문제가 이제 영아 살해죄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그 논문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애들이 귀해지다 보니까. 근데 거의 3분의 1 이상이 집행유예요. 거의 그래요. 그럼 안 되잖아요, 교수님.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존속살인은 특가법. 예. 그러니까 그 가중 처벌하고. 예, 가중이잖아요. 영아 살해는 감경 처벌하고. 네. 아니 똑같이 사람의 생명은 영아나 노인 존속이나 똑같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를 쪼개는 건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요 존속살인, 영아살인 이거 구분해가지고 없어요. 감경하고 가중하고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이 살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살인죄에서 존속살인 가중처벌, 영아살해 감경처벌하는 거 이거 없애야 돼요. 네. 그 얘기 이건 나오더라고요. 법학자들 다 지금 주장하는 거고요. 네. 아마 그렇게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명백히 살인입니다. 이거 엄마. 네. 자기 자식 살인이에요.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뭔 영아 살해야. 근데 남편도 같이 알았는지 여부 판단해가지고 아마 어떻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아마 제 생각은 애들 셋 때문에 엄마가 다 덮어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아까 저도 그 말씀하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찰이 밝혀야 돼요. 남편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남편이 개입돼 있다. 남편이 알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로 경찰이 밝히지 못하면 네. 그러면 또 그냥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입증할 길이 없으면 무죄 떨어질 수 있거든요. 남편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저는 휴대폰 통화 내역을 2년치 다 까야 돼요. 네. 다 까고 그다음에 그 카드 사용 내역 있잖아요. 네. 출산물품과 관련된 거. 그런 이 물품을 구입한 거. 네. 그다음에 여행 기간. 그다음에 남편이 출장 갔던 기간, 부부가 한 집에서 같은 네. 시간대에 기거한 시간. 네, 네. 이거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추궁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영아 살해죄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자꾸 이런 게 터지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지금 실종된 애들이 몇십 명 또 정도 아직도 되는데 있는 것 수사 같은데? 중이라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뭐 변기에 낳은 다음에 아이가 거기서 이제 3시간 방치돼서 사망한 영아 살해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를 휴지통에 버려갖고 죽은 사건도 있고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속된 말로 아이 낳은 거에 쪽팔려 갖고 창피해서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애를 죽인다? 이거는 교수님 양쪽 이익을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 생명하고 지가 창피한 거하고는. 그래서 전에 우리 사건으로 해서도 이거 관련돼서 한번 다뤘지만 병원에서 출생을 하면요 전산으로 바로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네. 다이렉트 병원에서 신고가 되게 만들어 버려요. 아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렇게 가버려야지 네, 이런 네. 장난 못하고. 네, 자동 통보되게. 출생 사실. 그 병원에서 그냥 자동 통보되게 전산상. 예.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이거 보호자들한테 니들이 가서 출생 신고해 하면 이런 현상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일부 반대론자들은 아이를 낳은 기록이 무조건 전산상에 올라가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수님. 애가 더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제 저는 차제 병원에서 아니면 조산원에서 네. 기타 또 만약에 뭐 이웃집에서 도와줬다, 출산한 사실 알았다, 뭐 이런 게 명확하게 돼가지고 출생하면 출생 신고 되게끔 네. 자동으로 전산 시스템 구축해. 특히 병원하고만 해도 이거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 자동 등록제는 해야 돼요. 네, 하고 자동 애를 뭐 딴 데 자기가 못 키워서 입양을 보내더라도 그러면 이거 무조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아 살해하면 네. 그냥 일반 살해에 예. 준해서 처벌하고. 예, 5년 이상 다 이거 때려봐야 빨리 돼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수님. 국회에서 할 일 많습니다. 네. 정말 할 일 많아요. 이거 언제적부터 이것도 계속 나온 얘기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애가 귀하다고 말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인구가 자꾸 줄어가지고 어쩌고 심각하고 초고령 사회 이미 들어섰고 우리나라 큰일 났다고 난리 죽이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서 해결책은 손톱만한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나서서 해줘야 되잖아. 네. 그거 국회에서 해야 돼요. 이번에 감사원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또 이제 감사원에서 정기적으로 해요 이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